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까지 봤던 게 전반부였고요. 이제부터는 후반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 내용 다 읽으셔서 알긴 아시죠? 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누가 깨어났어? 규중부인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자, 여기가 의외로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해요. 왜냐면 규중부인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니네가 아무리 백날 기능이 많아도 내가 안 써주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짱이야. 이 얘기를 한번 해주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다. 그니까 결국에는 니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누가 제일 중요해?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들아 뭐라고 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제일 중요해?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 얘기니까요.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떨까? 맞는 말이죠? 인간 중심의 논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고 7호를 밀치고 베개를 돋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 돋어 무슨 뜻일까요? 돋어. 자, 이거 우리 어디선가 많이 봤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이때의 우가 사동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이히리기 우구추 할 때 그때의 우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도두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밑을 괴거나 그러니까 밑에 뭔가를 받쳐둔다라는 뜻이에요. 또는요. 뭔가 밑에다가 쌓아 올려요. 밑에 이렇게 계속 쌓아서 더 높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도드라지거나 높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베개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에 높게 만들어서 베고 잔 거야. 어떤 베개인지 아시겠죠? 베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 높이를 높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요게 또 선택형으로 내기가 좋거든요. 자, 규중부인이 중간에 개입을 하죠.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때죠? 싸해지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치사를 하지 않고 서로 규중부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 7명의 친구들의 공치사가 이제 끝나게 되고 내용이 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를 내용 바뀝니다. 뭐라고 해요, 이걸?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규중부인이 일어나서 한 이야기는 내용 전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표현 방법 측에서 중요하게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요? 이 탄식을 하면서 등장해요. 척부인이 이제 또 탄식을 하면서 등장하십니다. 척부인 누구셨죠? 자부인이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때에는 요거는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척부인은요, 이때 이 척자가 제다 할 때 그 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쓰임새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맞는데요. 근데 요번에 가재일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를 보니까 거기에는 발음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뭘 따라한 거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은 거구나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척부인이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을 모르는 것은 여자다. 그러니까 지금 뭐해? 누굴 탓하고 있어? 이 규방 여자를 탓하고 있죠. 근데 문장 잘 살펴볼게요. 매정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을 모르는 것은 여자입니다. 지금 문장 구조가 어때요? 동일한 것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된 표현 방법 대꾸법이 사용이 되었고 얘들아 대꾸법을 사용하여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였었어? 지금 이 규방 여자가 어떻다는 거야? 매정하고 공도 모른다라고 원망의 마음을 강조하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심정이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특징이 뭐야? 옷을 자를 때는 나를 먼저 찾아. 필요하면 날 찾는데
이제 피로가 끝나면 누구 덕분이래? 자기 공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속상하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등장하세요? 교두각시가 등장하십니다. 자, 교두각시 뭐였죠? 가위였습니다. 자, 뭘 따라서 이름을 지었을까? 쓰임새 아니면 생김새? 생김새였죠, 그쵸? 자,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해서 그대는 누구시죠? 네, 첫 부인입니다. 네 말이 맞아. 옷을 마름질하다 무슨 뜻인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측량하여서 재단하거나 베어낼 때 치수를 재는 것이었죠. 자, 베어낼 때에는 나 아니면 못하지만 잘 드니 안 드니 하며 내던진데 이게 뭐 한다는 거야? 나를 감히 뭐 한다는 거예요? 평가질하네? 고맙다고는 안 하고 평가질만 해대네? 그 얘기인 거죠? 자, 두 다리를요 각 잡아 흔들 때는 불쾌하고 노엽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나 가지고서 가위질 할 때 나를 이렇게 어찌나 세게 누르는지 나 정말 불쾌하고 짜증나 라는 거를 자 어찌 측량하리오 라는 말투로 사용을 했네. 자, 뭐야? 물어보는 듯한 말투이지만 진짜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표현 방법 쓰인 거야? 네, 서리법이 쓰였네요. 자, 내던지다의 뜻입니다. 뭐예요? 아무렇게나 어떻게? 힘차게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측량하다 무슨 뜻일까? 다른 말로 헤아리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헤아리다 라는 표현을 서리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등장하실까요? 네, 세요각시가 등장하시는데요. 세요각시는 바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요각시는 뭘 가지고서 이름 붙였을까? 생김새, 쓰임새 아니면 발음? 요자가 뭐였지? 허리 요자였어요. 새는요? 가느다랄 새자였어. 그러니까 모양새를 나타낸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 손에 보채이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듣는데요. 자, 요망하고 간악한 말이 대체 뭘지 한번 생각할 겁니다. 일단 요망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언행이. 얘들아, 언행이라고 하는 건 말과 행동 모두 합친 거야. 말과 행동이 일단 어때요? 방정맞아요. 근데 방정맞은데 동시에 또 어때? 경솔해. 자, 그다음에 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악하다는 건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간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간자야. 그 다음 얘들아, 악자는 뭘까요? 악독하다 할 때 그 악자가 지금 합쳐져서 간악하다라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망하고 간악한 말은 대체 뭘까? 자, 지금 위에서 봤을 때 교두각시한테 뭐라고 말했대? 이게 잘 되네 안 되네 평가를 했다고 얘기했죠. 바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서 함부로 쓰면서 바늘이 잘 드네 안 드네 함부로 평가질 하는 걸 이렇게 요망하고 간악한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볼게요. 뼈에 사무치며 원한이 맺힙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겠네. 왜? 가재일고는 사자성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기억나시죠? 우리 1학년 때 한 200개 배웠던 거?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기억나시죠? 잘하셨습니다. 뼈에 새겨요. 박자. 어디다가? 뼈에다가. 뭐가? 나의 매우 큰 원한을. 각골통한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 부리라고 했는데 부리가 뭔지 기억나시죠? 어떤 물체의 뾰족한 끝을 얘기했습니다. 자, 부리를 돌려 힘껏 바느질을 돕는 줄도 모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야?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버려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들아, 무슨 표현 방법이 쓰였을까? 어찌 통탄하고 원통하지 않으리요? 사용된 표현 방법? 네, 서리법이 쓰였네요. 결국 사람과는 극한의 원수이지만 갚을 길이 없어서 가끔 뭐 해준다는 거야? 일부러 손톱 밑을 찔러준대. 그러니까 얘들아 바느질하다가 바늘을 찔리는 건 사실 다 뭐였어? 바늘의 의도였어. 기억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간악하고 흉악한 누구? 감투할미가 만류하니 화가 난다
라고 지금 원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통탄하다 무슨 뜻일까요? 몹시 원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몹시 원통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감투할미가 만류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인간을 바늘로 찔러 복수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아? 골무가 가로막음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인간을 바늘로 찔러 복수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음? 골무가 가로막아서 실패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인화가 눈물 지어 말합니다. 인화는 누구셨죠? 얘들아, 인화는 누구셨어? 인두였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인화는요, 뭘 따서 이름 붙였지? 생김새야 아니면 쓰임새야? 인화 물질 할 때 그 인화입니다. 불을 이용한다라는 뜻이었죠? 따라서 뭘까? 쓰임새입니다. 쓰임새를 바탕으로 이름을 따왔어요. 자, 그대가 아프다 아프다 하지만 그대 누구실까요? 자, 그대는 바로 바늘입니다. 바늘아, 네가 참 아프다 아프다 하지만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았니? 무슨 뜻이야? 얘들아, 다리미질 하려면 뜨거운 걸 인두 위에다가 넣어놓고 아예 그 불을 달군 숯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인두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두 자체가 뭐야? 불에 계속 달구어질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붉은 불기운에 낯을 지진대. 낯이 뭘까요? 얼굴입니다. 그래서 붉은 불기운에 얼굴을 지지고, 자, 그 다음에 굳은 걸 깨트리는 일. 자, 옛날에는요, 이 인두를 가지고 뭐 했냐면 호두를 깨는 일도 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 시키니 매우 어때요? 서럽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하겠다. 무슨 뜻이야?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서럽고 괴롭다. 그 얘기인 거죠. 자,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락지형이라고 불러요. 포락지형. 자, 그 다음에 굳은 것을 깨트리는 일을 시킨다라는 건 예전에 뭐 할 때 썼다고? 호두 같은 것, 단단한 것을 깰 때 뭘 사용했어? 인두 같은 걸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적어주시면 돼요. 호두 같은 단단한 것을 깨낼 때 뭘 사용했다? 인두를 사용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울랑자가 등장합니다. 자, 울랑자는 누구셨죠? 다림이었습니다. 다림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 다리미는요, 어디에서 이름을 따왔을까요? 생김새일까? 아니면 모양새, 생김새일까? 쓰임새일까? 아니면 발음일까? 그쵸?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스릴 울이라는 뜻이라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쓰임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젤고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를 보아하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발음을 따왔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다? 발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그대가 하는 일이 같고 욕되기는 마찬가지다 해서 그대는 누구실까요? 위에서 얘기한 사람 누구였어? 인두였죠? 인화부인. 너와 하는 일이 같고 욕되기는 마찬가지다 해서 얘들아 욕되다가 무슨 뜻일까? 욕되다, 욕받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이야? 고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되다 무슨 뜻이냐면 고생하다. 그래서 너와 하는 일이 같고 고생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게다가 아까 전에 얘들아 기억나니? 자, 울랑자는요 1000만가지 옷에 다 개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훨씬 많겠지. 자, 모든 옷을 문지르고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 까불며 우격다짐으로 누르는 것이 뭐 하는 것 같대? 황천이 덮치는 듯. 뭐죠? 지기법이 쓰였네요.
심신이 아직 가요. 나의 목이 따로 떨어질 때가 몇 번인지 알겠니? 알리오. 사용된 표현 방법 서리법이 쓰였네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옆장으로 넘기셔서요. 요 내용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장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누구였는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누굴까요? 위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인두입니다. 인화부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욕되다 무슨 뜻? 고생하다. 자,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서 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목이 뭐냐면 다리미의 손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미의 손잡이를 잡아서 몹시 흔들어서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까불다의 뜻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까불다는 무슨 뜻이냐면 위아래로 흔들며 라는 뜻이에요. 위아래로 흔들며, 그 다음에 또는 그렇게 하며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격다짐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우겨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남을 굴복시킴이란 뜻입니다.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황천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의 황천은 황천길을 가다 할 때 그 황천입니다. 어디죠? 저승이야, 저승.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저승에 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아득하다. 정신이 맑아 흐려. 정신 흐려진 거죠? 그래서 얘들아 적어주세요. 정신이 흐려진 상태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이 흐려진 상태를 말해요. 자, 치루가 7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고 있던 누가 일어났어? 자고 있던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7명의 친구들에게 말하네요. 7명의 친구들아, 어찌 내 허물을 그토록 말하니? 자, 누가 깨어났어? 여자가 깨어나서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겠죠, 또다시. 자, 규중치료의 불평이 끝난 계기는 다 뭐 때문이야? 규중 부인이 뭐 했기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감투할미가요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감투할미 불평하는데 꼈어, 안 꼈어? 안 꼈어요. 7명 중에서 6명만 불평했어. 왜 그럴까? 감투할미는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규중 부인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나는 누구 편이 될 거다? 규중 부인 편이 되어야지 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하네요. 젊은 것들이. 얘들아, 젊은 것들 바로 누구야? 치루 중에서 누구를 제외한 나머지? 감투할미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감투할미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고 있네요. 자,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망령되게입니다. 자, 망령되다 무슨 뜻이냐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뭘 잘 못하는 거야?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좀 웃기죠? 지금 망령되다의 뜻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인 건데 지금 늙은 사람은 감투할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유, 지금 얘네들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저희가 재주는 있지만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 마땅히 때려야 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거 조금 잘 봐주세요 라면서 지금 뭐 하는 중? 싸바싸바 하는 중이죠.
자, 감투할미는 치료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면서 갈등을 중재하려고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갈등일까요? 1번, 치루 사이에서의 갈등이야? 아니면 2번, 규중 여자와 치루 사이에서의 갈등이야? 규중 여자와 치루 사이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밑으로 갈게요. 감투할미 은근히 자신들의 공 부각한다.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여기 있잖아. 저희가 재주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래? 저희가 공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조그맣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조그맣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뭐야? 은근히 자신들의 공 부각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요. 미안 얘들아. 잠깐만. 자, 여기서 감투할미를요 좀 여러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투할미는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인물이에요. 자, 왜냐면 감투할미는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자, 뭐라고 볼 수 있겠어?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 지금 갈등을 중재하네. 어떤 사람이야? 지혜롭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뭘 잘해? 처신을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얘들아 지금 이 장면 어찌 보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남들 다 얘네들 망령돼서 이래요. 하지만 저는 안 했거든요. 약간 이런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약간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 아첨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글에서 감투할미는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감투할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갈등을 중재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어떨까요? 장유유성 사상이 반영되었다. 자,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령이 가장 높은 감투할미가 지혜로운 벗으로 등장합니까? 네, 맞다라고 답하셔야 되겠죠. 오라고 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는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투할미의 긍정적인 측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어떤 측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볼게요. 자, 여자가 답하였습니다. 할미의 말을 쫓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야? 감투할미의 이 조정이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내 손뿌리 성함이. 손뿌리가 무슨 뜻일까 얘들아? 우리 아까 나왔었어. 손뿌리 무슨 뜻이었니? 부리의 뜻 기억나시죠? 그래서 손끝이라는 건데 무슨 표현이 쓰였다고 했었어? 비유적인 표현 쓰였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내 손끝이 성함, 상하지 않고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이야? 할미의 공인이 꿰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겠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이요 여기에서 승자는 누구야? 감투할미예요. 왜? 결국 누구의 눈에 잘 보였어?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규중 부인의 눈에 제일 잘 들었거든요. 얘들아 이 장면은요.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를 특별히 좋아해. 이걸 우리 뭐라고 하지? 특별히 좋아해. 편애한다고 하죠. 편애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너를 항상 꿰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않을게. 또 뭐 해주겠다고 했어요? 비단 주머니를 지어서 그 가운데 너 몸에 지녀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대. 심지어 어디다가 담아다녀? 비단 주머니 안에다가 담아다녀.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이게요. 당시에 누구? 지배층에 대한 뭐이기도 해? 풍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수필의 성질 어땠어? 교훈적이면서 우화적이면서
풍자적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랬더니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하고 여러 벗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규중치루 쟁론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다 끝났고요. 자, 우리는 잠깐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이어서 모의고사 문제 같이 함께 풀어보려고 하거든요.